자, 13단원 새롭게 대상을 바라보기입니다. 자, 미술에서는 어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했죠. 물론 표현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대상을 어떻게 남들과 똑같이가 아닌 새롭게 뭔가 생각해주는 창의력, 그게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새로운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죠. 드리프트라는 작품인데요. 얼뜻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진이죠. 글쎄요, 사진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그린 그림일까요? 하이퍼 리얼리즘? 실제 사람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조각입니다. 조각이라 하면 입체적으로 만든 거죠. 혼합재료죠.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사용해서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의도한 게 마치 조각이, 우리가 조각을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동상입니다.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각상을 말하는데요. 그걸 보통 우리는 조각 작품, 어떤 위치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가는 의도한 게 조각이 마치 평면 사진처럼 보이게끔,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게끔 어떤 생각을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뜻 보기에는 마치 이게 사진, 실제 사진처럼 보이게끔 하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입체 조각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이건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랑스의 안경 광고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자화상을 이렇게 안경에다 비춰다 보면은 거친 붓터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실제 사진처럼 보인다라는 안경 광고입니다. 기존에 봤던 그 명화의 작품을 또 다르게 새롭게 바라봐서 어떤 광고에 사용한 거죠. 안경의 우수함을, 제품의 우수성을 재치 있게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요한슨의 충격이라는 작품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작품인데요. 초현실주의 작가예요. 사진 작가. 그 사진을 합성하는 거죠. 초현실주의라는 거는 현실을 초월한다. 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을 사진으로 연출하는 겁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호수 바닥을 어떤 유리 조각으로 준 거죠. 유리 조각으로 표현한 거죠. 거울이라든지 강이라든가 뭐 이런 화면은 다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걸로 재조합을 하는 거죠. 재구성해서 어떤 묘한 분위기, 정말 신선한 어떤 센스를 주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작품도 핸드도그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괴한 존재인 동물, 인간의 손으로서 묘사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을 어떤 기반한 상상력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라는 요 단에는 짧게 몇 가지 이렇게 작품을 바라봤는데요. 남들이 그냥 보고 지나칠 만한 것들, 그냥 손의 모양, 뭐 이런 것도 작가가 좀 새롭게 바라본 거예요. 대상을, 이거 마찬가지로 대상을 뭔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뭐 대상을 새롭게 봐서 뭐 어쩌자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작가들만 그러는 건가? 미술에서만 있는 건가? 아닙니다.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면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가든 그거를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잘 활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티븐 잡스 있죠? 스티븐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최초에 만들었겠습니까? 대상을 새롭게 바라본 거예요. 그냥 늘 갖고 다니던 핸드폰, 그냥 셀룰로폰, 그냥 통화, 전화기, 막 이거였는데, 스티븐 잡스는 이것을 전혀 새롭게 바라본 거죠, 대상을. 왜 핸드폰은 통화만 되는가? 음악도 듣고 인터넷 통신도 하고 내 손 안에 작은
컴퓨터라고 다시 바라본 겁니다. 스티븐 잡스의 이런 시선이 없었다면 아마 스마트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듯 꼭 어떤 제품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대상, 늘 보던 대상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의외의 아이디어와 방법이, 해결 방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늘 그래야만 했던 것들을 뭔가 새롭게 생각해보고 새롭게 바라본다면 의외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재미있는 발상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발상법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대상을 그냥 새롭게 바라보라고 그랬어. 그냥 새롭게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 정말 막연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발상법이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 가지 발상법만 해도 충분히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결합하는 생각입니다. 바나나랑 도마뱀이랑 결합하면 정말 재밌는 목도리 도마뱀 같은 게 나오고, 키위와 새.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뭐 제품 나중에 취업해서 제품 개발을 한달지, 어떤 물질을, 신생 물질을 만들 때 신약을 개발한달지, 이럴 때는 정말 이런 뭔가 새롭게 합성하는 거,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는 어떤 그냥 호기심에 의한 합성, 결합, 대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처하는 거죠. 꼭 그 성분이 꼭 그래야만 하는가? 뭔가 배는 꼭 나무로 만들어서 혹은 플라스틱으로 뜨는 걸로만 해야 되는가? 강철로 만들면 안 될까? 거북선이 나오는 거죠. 철갑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성분을 대처하면 됩니다. 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 작품도 마찬가지로 발레리나의 그 치마를 천이 아닌 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분수가 꼭 이렇게 치마처럼 분수가 물이에요, 물. 이렇게 의에 치마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응용. 여러 가지 응용하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을 미끄럼틀, 바나나를 여러 가지 과일들을 열기구처럼 새로운 걸로 대처해보는 겁니다. 아니, 응용하는 거죠. 변경, 즉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물감도 굉장히 거대하게 설치하면 굉장히 낯설게 와닿. 늘 쓰던 조그만 물감인데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느낌을 줘서 어떤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는 거. 반대. 바나나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예전에 뭐 청개구리가 뭐 나쁜 의미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롭게 생각하고, 넌 왜 꼭 반대로 생각하냐? 넌 꼭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요즘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야 어른들 말 고분고분 잘 들어야 된다, 시키는 대로 잘해라, 이게 뭐 미덕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반대로 한번 새롭게 대질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갈 필요 없이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아이폰이나 뭐 애플 이런 디자인이 좀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백입니다. 백이 더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빼는 거예요. 버튼을 없앤달지, 불필요한 디자인을 점점점 제거하는 거예요. 마우스의 선도 제거하고, 버튼도 두 개, 세 개였는데 그냥 하나로 축소시킨달지,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빼기입니다. 빼기. 빼면 뺄수록 더 좋은 디자인이 되죠. 자, 이건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바나나를 샤프로 한번 생각해보고, 대관람차를 자전거 바퀴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처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발상법이 있는데요.
결합해보고, 응용해보고, 변경해보고, 대처해보고, 아니면 제거해보고, 반대로 해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고, 이렇게 발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발상법이 또 있는데, 뭐 연상법, 시네틱스,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종이에 쓰거나 그리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발상법은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과 한번 해보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교과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바로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상상력을 더하기. 대상을 새롭게 보고 여러 가지 발상법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 개발팀, 회사, 기업, 누가 대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재미있는 발상법을 이용해서 발상을 일으키고 상상력을 더하느냐, 그러면 누가 기발한 결과물을 내느냐, 이런 게 앞으로의 미래의 관건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상상력이 풍부한가, 이게 미래의 산업의 주역이 됩니다. 네, 상상력을 더하기. 기발한 아이디어죠. 늘 다니던 이런 터널, 여러분도 많이 터널 지나가 봤을 텐데요. 재밌죠? 상상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 하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운전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타다 보면 이제 졸음운전도 싹 가시고 어떤 그 광고 효과도 나고 아주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녹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마치 수영장에 노는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테이프 초상, 스카치 테이프를 꼭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칭 자기 얼굴에 칭칭 감아서 뭔가 찌그러진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본 것도 테이프라는 늘 사용했던 그런 똑같은 테이프를 좀 다르게 활용해서 재밌게 화면을 연출한 거죠. 차갑다고만 느끼던 의사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그려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극 중에서 지성의 후원자 노릇을 하던 탤런트 고 박광정 씨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정태섭 교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엑스레이 아티스트. 엑스레이 아트란 엑스레이로 만든 미술 작품을 말하는데요. 정태섭 교수가 의료 목적 외에 찍기 시작한 엑스레이 아트는 빛이 투과되는 정도에 따라 투명도가 다른 독특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그러면 일반인들은 상당히 섬찟하거나 또는 약간 혐오감을 느끼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흑백으로 나오고 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시하러 준비하러 다닐 때는 엑스레이 아트하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사동에 한번 찾아갔다가 어떤 데는 박대를 받고 쫓겨나오기도 하고. 전시하기 위한. 예. 제 걸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는 엑스레이 아트는 물론 수줍이나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별난 의사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뭘 이상해요. 이러다가 환자 보면 하나씩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요. 환자들 이거 꽃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의사이자 아티스트인 그가 생각하는 의학과 예술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의학은 하나의 아트와 같은 장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약 100년 전부터 의학이 점점 아트라는 영역과 격리가 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제 더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의 감성이 풍부한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 수용을 못하고 과학에 이지적이고 좀 냉철한 걸 많이 수용하게 됐어요. 야, 사진 그의 엑스레이 아트 첫 작품은 13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가 엑스레이
촬영하는 일종의 의사 중에 사진사인데 한번 우리 해골 사진을 찍어 보겠냐 했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 사진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해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요즘은 같이 찍자고 하면 뭐 초상권을 운운하면서 요즘은 해골로 보이는 거는 자기는 싫다는 둥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정태섭 교수는 과학이나 예술이나 모두 신선한 창의력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까지 내가 싹 설치할 때 이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제일 신선해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뭐랄까 깨끗한 상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할 때 많은 걸 또 좋은 걸 봤죠. 영상에 관심 있어요? 워낙 내가 기계 만지는 거, 전축 만지고 저 공작하는 걸 좋아해가 의과대학으로 왔거든. 저는 실습을 돌다 보니까 방사선과 기계가 제일 많아. 그래서 방사선을 한 거야. 영업반 6년 했는데 저기 뭐야 전기하고 기계 잘 다룬 데가 조명만 6년 했어. 무대 한 번도 저기 배역 맡아본 적도 없고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정태섭 교수의 수업을 듣는 의과대학 학생들도 지식만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의사가 되는데 솔직히 그런 지식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의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런 걸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A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야지 A도 잘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 조화로움을 빚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차가운 이성에는 환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감성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태섭 교수의 엑스레이 아트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엑스레이 찍어가 그 내부를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그런 즐거움은 대단하잖아요. 남이 못 본 새로운 세계를 본 것만큼 자기 세계는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아주 재밌는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자, 맞습니다. 방금 정태섭 의사 선생님이라 해야 될지, 어떤 예술가라 할지, 엑스선, 늘 환자를 엑스레이로 찍다가 뭔가 새롭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거기다 상상력을 더한 겁니다. 장미도 찍어보고, 꼭 사람 몸만 찍는 게 아니라, 제목 새로운 심장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늘 하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면 이렇게 전혀 새로운 또 예술의 장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티셔츠도 재밌게 이렇게 몸속 보통 요즘 그런 거 있죠. 뇌 구조가 조금씩 다른 그림도 있지만 이거는 그 해부도 뱃속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티셔츠를 새롭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런 보도블록 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새롭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착시로 바닥을 늘 다니던 바닥을 새롭게 바라본 겁니다. 이 화가가. 그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작품을 한 거죠. 자, 이 풍경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핏 보면 그냥 풍경화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어떤 사나이가 저 나체의 어떤 여인을 바라보고 있나요? 호숫가에서 백조가? 네, 그것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핏 보면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머리, 눈, 코, 콧수염, 그 다음에 입, 턱수염.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남자의 모습. 아직도 안 보였다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잘 보면 대머리 아저씨의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풍경화를 뭔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니까 상상력을 더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까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발상법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단원을 꼭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보여준 작품도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 꼭 이거를 미술하는 작가들만이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술가들이 이렇게 상상을 했듯이 여러분도 항상 자기 주변에 어떤 늘 바라봤던 똑같은 대상을 이렇게 나만의 상상력을 더해서 새롭게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